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요즘 장이 영 시원치 않죠. 그래서 기운 좀 내시라고 간단한 이벤트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주식 투자 문제를 제가 내드리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다이어리, 주식 신간 베스트셀러 서적 한 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설명란에 있는 URL로 접속하셔서 카카오 뷰에서 사이다 경제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요. 1대1 채팅을 통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내기 앞서서 카카오 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에서 시작하는 뉴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크리에이터의 시각으로 크리에이터가 직접 큐레이션한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카월드 좋아하시죠? 카카오 뷰에도 슈카월드 채널이 있습니다. 슈카님이 올린 영상도 물론 올라가지만 슈카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기사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즉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관점, 인사이트, 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 경로는 카카오톡을 열어보시면 하단에 세 번째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카카오 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을 팔아야 할 때가 아닌 것은 1번 누가 봐도 명백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 2번 성장성 둔화 조짐이 보일 때, 3번 내가 투자한 콘셉트에서 벗어났을 때, 4번 같이 산 친구가 팔라고 할 때. 달란트 투자 채널을 평소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만약에 더 빠지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대표님도 투자를 계속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대형주가 하나둘씩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자동차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가 가장 먼저 그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약간 턴을 하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가 먼저 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좀 턴할 만한 좀 그런 대형주 쪽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동차. 네.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네네네. 경우 기아차가 이제 지금 83,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프 저항선 밑으로 조금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지난번에 급락할 때는 뭐 그 74,000원대까지 떨어질 때 그래프고 뭐고 다 없이 그냥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급반등을 해가지고 88,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뭐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더 빠지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도 물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더 여러 이 괜찮아서 이 현대차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현대 기아차에서 내놓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기대할 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도 그 매수 관점 조금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안 사고 조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담궈두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편이에요, 지금 저도. 그래서 아직은 뭐 완전히 이제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금씩만 늘리는 편이에요. 확실히 뭐 미국 시장에서도 뭐 루시드나 뭐 리비안 이런 주식들은 뭐 사실 제대로 된 양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포드랑 뭐 진입 10층을 넘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너무 좀 저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신규 상장돼 가지고 180불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죠, 지금. 그래서 포드하고 그 협업하는 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금 120불대까지 그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30% 이상 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공모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시총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처음에 뭐 상장돼서 거기도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엄청 많았습니다.
뭐 화재도 나고 막 네. 그래서 저게 제대로 되나 그러는데 그냥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생기고 또 영업이익도 뭐 아주 놀랄 만큼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네네. 주가가 작년 이맘때 액면 분할 뭐 작년 여름 같은 경우 400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액면 분할 하고서도 지금 1200불, 1100불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는 1200불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그 주식 판다. 주식 판다고 10%뭐 네네. 판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급락을 해가지고 네네. 1000불 정도까지 떨어져서 지금 1100불에서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말도 못하게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네.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는 또 액면 가격이 싸잖아요. 네네. 50 아, 지금 53불, 네네. 53불 이 정도 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비하면 테슬라는 1000불이 넘는데 그러니까는 저 싼 거 일단 사놓자 뭐 그런 심리도 있겠죠.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스타트업 이 자동차들이 그러니까는 테슬라를 흉내내다 보면 테슬라가 초기에 실수했던 부분들을 빨리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후발 업체들이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런 면에서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앞에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피해갈 수 있죠. 리스크를. 네.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루시드, 저기 리비안보다 루시드를 조금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이 꽤 나 있는 상태인데 네. 그냥 그거는 중장기를 보고서 네. 그냥 갖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그 스몰캡 이제 리비안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한때 많이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리비안이 그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관련 업종에 있는 그 주식들도 국내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단순히 자동차가 좋다라고 해서 특정 기업에 막 올인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좀 그 컨셉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예. 뭐 루시드든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 예. 전통 그런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예. 그런 쪽에 약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그렇죠. 판단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전기차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품이 안 들어가잖아요. 부품이 네. 기존 부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존 부품 업체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참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기업이 뭐 상장사가 지금은 그 기아차하고 현대차밖에 없다 보니까는 좀 완성차 업체는 그렇죠. 네. 완성차들이 그러고서 뭐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데가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이제 보통을 보면 1년 중에서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렇게 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주식이 참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중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장이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때냐면 최근에는 뭐 미국 금융위기 있잖아요. 2008년도. 네네네네. 그 이후에 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일정 기간 네네네. 그 몇 년 동안 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꾸역꾸역 올라와 가지고 뭐 그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20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서는 뭐 그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그 시세가 좋게 났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제 지금은 바뀌어져서 디지털 쪽, 디지털 시대 자체가 이제 자꾸 디지털화되고 이쪽이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떻게 보면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던 중후장대한 산업 쪽에서 네. 그런 주식 패턴을 안 보여준다. 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특수한 경우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네. 지수 관련이 조금 덜 영향을 받는 쪽에서 이렇게 전반기에 올라갔던 그 어떤 섹터, 후반기에 올라갔던 섹터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미리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 2월 지나고 나서 한 3월 달부터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항상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게 횡보하다가 우상향하는 초기 종목 그거를 좀 발굴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나 NFT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엔터 종목 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전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장선에서 투자자들이 그쪽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네. BBIC라 그래가지고 그쵸. 배터리, 2차 네. 전지 뭐 이쪽만 이렇게 계속 그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네. 전반기에 네. 작년에 그 많이 올랐던 게 그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반대쪽을 투자를 할 때 항상 반대쪽, 소외된 쪽, 새로운 쪽 이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소외된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쪽. 아, 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가치 투자라고 그래서 가치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난 가치 투자. 다시 말해서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지표상 PER이나 PBR이 낮은 주식이 좋다. 네.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죠. 과거에는 그 산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지만 새로운 시대에 그 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 표시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네. 적응하기가 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꼭 중장기 투자를 고집할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건 또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 뭐 눈으로만 좋지 자기 계좌에 돈이 많이 불었으면 좋은 거고. 네.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그 형국이다 보니까 네. 내년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까? 그거는 이제 시장을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지. 미리 또 그것도 이게 내년에 이게 좋을 거야. 그래서 왕창 거기에다가 몰빵식으로 사둘 필요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유연하게 이제 항상 투자자들은 시장에 순응하는 게 중요한데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시그널 있잖아요. 네.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래서 저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이렇게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고 그 초기에 이제 올라가서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 종목이 쉬고 있을 때 살 때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약간 반박자 느리게 정도 그렇게. 그렇죠. 그거를 빨리 캐치하기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종목이 나와도 매수할 뭐가 있어야지 실탄이 그쵸.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가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에 올라타는 거죠. 이제. 그래도 충분히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중장기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때도 많이 하지 않고 1년에 한 2번 정도.